나는 좀 막장하고 나좀 일어나야 돼. 안 돼. 아니, 내 진짜 게스트는 이거 진짜 아닌데. 나 깜짝 놀랐어. 아, 진짜 뺏기네. 네, 오늘은 우리 짠스님들이라면은 모두가 아는 생활에 정말 필요한 휴대폰, 인터넷 TV, 정수기 가만히 놔두면 최대 128만 원까지 손해인 거를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그렇지. 네, 또 인터넷 TV는 최대 48만 원, 가전 렌탈은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금을 설치 당일에 받을 수가 있고요. 또 휴대폰 전환 지원금 최대 50만 원에 비밀 지원금까지 또 지원을 해주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법이 정해준 지원금인데 당연히 챙겨야지. 당연히 챙겨야죠. 그럼. 네. 아 근데 심지어 이제는 카드까지 최대 29만 원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고 카드 500종 이상을 한눈에 이렇게 비교를 할 수가 있으니까 안 할 이유가 절대 없습니다. 이제. 그리고 전국 가입자 수 1위답게 현금을 최대로 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아정당이 또 진짜 정말 좋은 거는 24시간 365일 밤낮 구분 없이 무료 상담이 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네. 그 너무 그렇게 새벽까지 수고해 주시는 분들한테도 너무 감사하고. 진짜 감사하죠. 네. 그리고 또 아정당이 홈서비스 전문 기업답게 이사나 청소도 저희가 또 안심하고 맡길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왜냐면은 이사 당일날 만약에 불만족 시 전액 환불을 해주는 국내 유일 보장 이사가 가능하잖아요. 어마어마한 자신감이지. 어마어마한 자신감이죠. 그러니까 뭐 지금 얘기를 쭉 들어보면 휴대폰, 인터넷, 가전, 렌탈, 이사, 청소까지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 아정당 조만간 또 만나요. 만나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아이고 짠한 형 하길 정말 잘했네. 또 이렇게 또 뵙게 되고.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뭐 지금 어디 있다가 온 거예요? 샵에 있다 왔죠. 너무 솔직하다. 지금 그럼 무조건 샵에 있다가 온 거야. 네. 샵에 네. 있다가. 근데 오늘 뭐 일이 있으셨던 거죠? 일을 하고 오신 거죠? 저는 이제 뭐요? 미우새 미우새. 미우새를 2회분 녹화하고 좀 이따 만날 생각으로 막 즐거운 마음으로 막 여기 한글로 달려고 아주 귀신 같아. 거짓말하는 건 정확하게 거짓말. 아니다 싶으면 정확하게 아닌 걸 알고. 예. 두 분은 이렇게 친분이 그러면 아유, 우리 오래됐지. 오래됐어요. 진짜 오래됐고. 그리고 이제 제가 예. 학교 선배님이에요. 제가 서울예전을 되게 늦게 들어갔어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한참 후배예요. 제가. 아이고. 네. 아, 그 이제 학번으로 학번으로. 따지면. 근데 이제 계속 왔다 갔다 지나가면서 시상식에서 뭐 보고 한잔 하자고 그렇죠. 하고 막 가끔 연락하고. 그러다가 저 설해마을에서 한번 이자카야에서 한번 맞아. 있고요. 맞아. 형님은 미우새 미우새. 얼마 전에 미우새. 배우셨고.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다시 또 한번 만나자 뭐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 그게 이 자리예요. 그렇게 그게 이 자리인가요? 그러니까 배우분들하고는 뭐 이렇게 배우들끼리도 사실은 네. 작품 다른 거 하면 잘 못 만난다고 맞아요. 그러는데. 작품 같은 걸 해도 못 만나요. 왜냐면은 작품 끝나고 한 얼마 됐지? 저 한참 됐는데 1년 넘게 된 처음 봐요. 그 뒤로 그 뒤로 뭐 서로 뭐 다른 거 하고 또 그 뭐 찍을 때 정내미도 떨어졌어. 그럼 못 보지. 그럼 못 본다. 왜냐면 그때 실체를 봤거든. 실체를 보면은 뭐 전화번호 따긴 했는데 다시는 연락하기 쉽지 않고 뭐 이런. 너무 연락을 안 드려가지고 오늘 샵 가기 전에 그래서 선배님 저 오늘 나오는데 뭐 뵙겠네요 간단하게 통화하고 왔길래 해야 되나 말이야. 농담이고. 근데 전 사실 찍었을 때 그렇게 많이 부딪히는 부분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없었는데 사실 예전부터 저는 그 박해준 배우에 대해서 좀 약간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었어요. 뭐냐면은 그 전에 이계벽 감독 네네네네. 그 현장 이렇게 갔는데 그런 모습을 봤는데 독전은 같이 하지는 않았지만 와 그때 현장에서 봤던 사람이 저런 모습이야. 너무
너무 세련된 모습이, 그러니까 뭐 어쨌든 진짜 다양한 모습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많이 부딪히는 그런 작품을 하면 참 친해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후배죠. 아유, 감사합니다. 뭐 받기만 하지 말고 뭐 살짝 또 그냥 뻔뻔하게 다 받고 받는 것만 좋아해가지고. 아니, 저는 너무 너무 어렵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회사 쪽에 얘기를 좀 들었는데 화요 17 맞아요. 아우, 얘기를 해줬어. 17을 처음 본. 이게 좀 많이 안 팔아. 그래요? 이게 증류주 중에서 정말 많이 안 파는데 어디 가면은 있어. 맞아요. 요거의 고유의 또 그 아주 매력적인 맛이 있거든. 17을 한번 그러면. 아 좋아 좀 17 괜찮아요. 네. 얼마큼 드세요? 소주는 그냥 2병 정도. 그리고 집에 가서 위스키 한 잔 딱 하면 돼. 그냥 깔끔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깔끔해. 괜찮지? 진짜 깨끗하네요. 벌써 안주가? 야 이게 지금 너무 감사하게도 영덕에서 어이구, 너무 많은데. 아우 많다. 이게 그 저기 임금님 수라상에 올라간다는 그 영덕 박달대게. 박달대게. 네네네. 이거 수율이 이 안에 꽉 차 살이- 있어서 살이. 이게 이 밀도가 높을수록 비싸고 그래서 그 밀도가 높은 게 박달대게 밀도가 높은 게 박달대게죠. 여기 이게 어쩐지 완장을 찾더라고. 완장을 찾아서 좀 약간 건방져 보이고. 아니 근데 진짜 박달대게가 수율이 좀 높은 게 박달대게죠. 대나무 다리처럼 쭉쭉 뻗어가고 해서 박달대게. 그렇죠. 그래서 이걸 좋다. 들어서 살이 발라져 있네요. 촌스러워. 긴장해. 와. 너무 맛있다. 자 그럼 한 잔만 또 하고. 문소리 씨가 지난번에 여기 왔을 때 혜준이 얘기했었죠. 그리고 소리 선배님이 네네네. 오늘 꼭 방송 중에 통화를 꼭 해달라고 그러는데 이걸 어떻게 해? 좀 이따 하면 좋지. 네네네. 하면 되지. 그래서 제가 술 만탕 취해서 전화 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아니 술 취하기 전에 뭐 해야지 뭐 이렇게 했는데. 그 드라마를 같이 한 거야? 네네네. 부부로 제목이 부부로? 폭삭수가 소가수다. 그래서 그때 얘기해 줬는데 그쵸. 이거를 보시더니 네네. 생각이 났나 봐요. 네. 차에 위스키를 이제 가지고 다니시는. 위스키를 좋아해? 위스키를 뭐 안주 없이 그냥 한 2-3잔 정도 딱 먹고 들어가서 딱 자면 그냥 되니까. 근데 뭐 친구들하고 있을 때나 뭐 친한 사람들하고 있거나 그러면은 조금 분위기 이렇게 뭐 주도하는 편? 제가 뭐 주도하는 편은 아닌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좀 끼어들어가지고 좀 헛소리하고 그런 타입이라. 근데 잘생긴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뭘 특별히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좋아하고 뭘 챙겨주고 뭐 항상 좀 그런 게 있어가지고 뭘 이렇게 주도적으로 막 안 하더라고. 우리는 계속 쉼 없이 분위기를 파악하고 계속 뭔가 얘기하고 흰자위로도 막 지금 이 사람 표정이랑 막 이런 거 반응도 보고 막 진짜로. 근데 그냥 가만히 있거든. 아이고 얼마나 고생 많았어요. 진짜. 계속 나 흰자에 굴려가면서 뭘 계속 얘기해줘야 되나. 아유. 그러면 그 얼만큼 드세요? 드시면은 만약 소주로 따지면 많이 먹으면 2병? 요즘은 그래. 많이 먹으면. 좀 숙취가 있으신 편이세요? 요즘은 그래서 내가 이제 습관이 네. 그 다음날 땀으로 빼거든. 그래서 헛건 날 뛰는 거예요. 뛴지 오래됐잖아요. 20-30년 됐을 거예요. 술을 그렇게 먹었다는 얘기죠.
어느 정도 뛸 때 어느 정도 하루에 7kg? 7kg. 7kg. 7kg 그게. 아니 근데 그렇게 이제 습관이 되니까 네. 안 뛰면은 찝찝해가지고 땀을 안 빼면은 예. 야, 근데 다음날 진짜 많이 먹을 때는 막 하다가 하는 것도 진짜 그럴 것 같아. 그럴 수 있지 않나? 그런 그 이제 그 뛰다가가 아니라 진짜 차 안에서 그런 적이 있어. 아니 그러니까 늦게까지 먹었어. 근데 입가심할 데가 없어. 네. 입가심에 보통 뭐 맥주로 입가심하고 우리 그만 헤어지자 이러잖아요. 근데 거의 아침까지 됐는데 맥주집이 없어가지고 야 여기 편의점에서 그냥 저기 그 매니저 형이랑 저 백세주나 먹자. 백세주로 샥 입가심을 했어요. 아, 근데 난 속이 계속 울렁울렁울렁 하더라고요. 집에 가는데 그럴 때 왜 저기 있잖아요. 소주 많이 먹은 날 그 소주 얘기만 나와도 초록색만 봐도 나오잖아요. 계속 울렁울렁 하는데 택시 타고 가는데 여름이었어. 택시. 택시에서 라디오에서 백세주야. 뭔지 알지? 뭔지 알지? 순간. 그 광고도 기억나. 광고도 기억나. 강호 선배가 했었잖아요. 백세주. 그래서 내렸죠. 그냥 다행히 차 안에서 안 하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세워서 아, 창문 열고 밖에. 네, 그래서 그럼 뒤차. 아니 그 홍릉 쪽 좀 한적한 데였어요. 다행히 그래갖고 내려가지고 얼른 저도 술 많이 먹고 다음날에 뭐 어쨌든 촬영장을 갔는데 조금 진짜 안 좋았을 때 사극 촬영이었는데 그 왜 수염 붙인다고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약간 그것도 알코올이 확 들어오는데 막 붙이다가 말고 그냥 화장실로 그렇지. 그것도 확 하고 알코올 그 냄새가 본드 그 냄새, 알코올 그 향이 근데 거기 복도가 있는데 그 하는 소리가 그냥 다 울려가지고 무슨 일이냐 뭐 아유 괜찮다 그거 약간 소리 지르면서 하시는 스타일이신가 보네요. 아니 이게 자연스럽게 나오니까 사랑에 빠져 생활이다. 다른 얘기인데 들은 얘기인데요. 무슨 뭐 이렇게 합창을 보러 갔는데 그 합창단원들이 이제 노래 부르기 전에 다 같이 설렁탕을 먹었나 봐요. 그 합창단원들이 그래서 합창단원들이 처음에 이렇게 하는데 관객석에서 깍두기 냄새가 그렇게 났다는 그런 그럴 수 있겠네. 이게 좀 갖고 가면. 너무 심하게 단체로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되게 우애가 좋은 합창단이네. 오늘 그 송강호 형님 백세주야. 진짜 웃기다. 또 좀 궁금한 게 어떤 대사가 막 사람들한테 회자되고 또 이제 코미디언들은 그걸 패러디하고 그래가지고 내가 놀라운 토요일에서도 그 말 줄임말 사빠져야.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뭐 이거 해서 내가 막 그거 맞추고 뭐 하는데 그렇게 자기가 했던 대사가 연기할 때는 몰랐는데 이렇게 막 회자되고 좀 유행 타고 이런 그게 어떤 기분일까? 저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심한 말인지 그때는 진짜 진심으로 했으니까. 근데 평소 철학도 그렇게 아니 이렇게 그렇게까지 가면 안 되지만 이렇게 그런 마음을 많이 흔들 수 있겠다. 그리고 막 그렇게 욕 먹고 그러면 되게 좋죠. 좋아요. 좋죠. 내가 그리고 잘했다. 패러디하고 이러면은 내가 그만큼 잘했나 보다라는 그 증거일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은 타짜에서 그걸 진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너무 오랫동안 흉내를 내잖아. 좋죠. 그러면 되게. 그렇죠. 우리 그리고 좀 타짜는 또 저뿐만 그
역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그 모든 캐릭터가 다 회자가 되잖아요. 그렇지. 고강렬입니다. 아, 배터리 찌릿찌릿. 아, 그거는 개그맨들이 항상 연습을 많이 하고 그렇지. 맨날 그거 따라하고. 참 진짜 찍을 때 정말 힘들었었는데. 근데 제목이 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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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혜준 씨가 맡은 역할이 그 경찰이고 전 검사인데. 예. 야당. 그러니까 이게 정치 영화인 줄 알 수 있거든요. 여당 야당. 야당이 그 정치 영화는 아니고 네. 그 마약의 그 뭐 그러니까 뿌락지라고 하나 그런 역할을 하는 은어 같은. 검사. 그렇죠. 그리고 경찰. 네네. 그 중간을 연결하는 친구가 하늘이 강하늘이. 강하늘. 네. 대한민국 마약파는 세 분류로 나뉜다. 약을 파는 놈과 그걸 잡는 놈, 그리고 그 놈들을 엮어주는 나 같은 놈. 야당 새끼가 검사랑 붙어 무시. 니네 뭐냐? 네가 여기 대가리구나. 위로 올라가고 싶죠? 야당 짓 한번 제대로 해보자고요. 스릴 있네. 뭐 마약 영화는 많았지만 얘기를 하는 거는 이제 좀 드문, 좀 신선한. 예, 예. 신선하네. 신선하네. 이렇게 홍보하면 됐냐? 근데 그렇게 속이 시원했냐? 자, 야당. 아유. 가만 있어봐. 우리 저기 또 뭐 이거 또 있으니까. 네네네. 이걸로. 네. 좋네. 오랜만에. 어제는 뭐랑 드셨어요? 어제 소맥으로 계속 달리다가 삼각지 국밥이라는 데서 수구레를 내가 되게 좋아하는데 굉장히 맛있는 근데 그거 하는 데 있어서 거기서 이제 계속 소주로 몇 시까지요? 5시부터 12시? 이거 좀 검사한테 취조당하는 거 같아. 나도 모르게 술술 불게 되네. 아주. 수구레 맞아요, 수구레? 근데 이게 동문이시잖아요, 두 분이. 네. 왜 늦게 들어가신 이유가 있으세요? 아니 나는 원래 그 연극영화과를 되게 들어가고 싶었는데 네. 2번인가 떨어지고 그때 사실은 되게 인물 위주였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연극영화과는 되게 좀 그래서 사실 내가 연극영화과 간다라고 하면은 야이씨 막 이런 미친놈 새끼. 누가 주변에서요? 사실 그런 그래갖고 뭐 2번 떨어지고 그러다 그냥 군대 갈까 했더니 아버지가 어디라도 좀 들어가라 그래서 네. 어디 딴 데 들어갔다가 그러고서 이제 군대 갔다가 예. 그래서 서울예전 들어간 거지. 다시 또. 근데 아마 서울예전으로 안 들어갔으면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 못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니 근데 어렸을 때부터 연극을 했었잖아요. 청년극단? 충청도에 있는. 네, 청주에 청주. 제가 이제 거기서 처음 시작을 했는데 네. 작년 10월에 그 거기에 청년장이 40주년이 된 거예요. 제가 근 38년은 거기 있었나 봐요. 와. 근데 거의 이제 뭐 그래갖고 초창기이시네요. 선배가 네. 40주년인데 같이 할래? 그냥 툭 던져본 건데 저도 그런 시간이 되게 필요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더군다나 고향 선후배니까 그렇지. 그러면 할게요. 한다고? 그래갖고 했는데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정말로 그동안 이제 연극하자고 하면은 뭐 안 했던 이유가 뭐냐면 너무 영화만 해가지고 오래 무대를 떠나 있으니까 무대가 진짜 무서워요. 무섭지. 진짜. 정말로 무서워요. 그래갖고 뭐 여기서 저기서 하자고 그래도 그래 좀 이따 얼마 있다 언젠간 해야지 했는데 청정장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게 확실히 그 두려움이 있지만
고향 선후배라는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오랫동안 또 관계가 있으니까. 불편하지 않고 그리고 그냥 식구 같은 느낌이 분명히 있어가지고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진짜로. 진짜 쉽지 않은 거거든. 뭐 한다 그러니까 뭐 일본에서 오고 막 뭐 전국 각지에서 네, 진짜 좋은 시간이었어요. 뭐 연극 극단 얘기가 나와서 혜준 형님도 연극을 오래 하셨죠? 올해라기보다는 이제 차이무라는 극단에서 차이무. 예, 한동안 이렇게 했죠. 그래서 차이무가 이제 네, 문성근 선배, 네, 이성민 선배님. 이성민 선배. 와이프가 이제 차이무에 있었고 오. 그래서 이제 학교 선생님이 또 거기 또 배우셨으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제 선생님이랑 이제 같이 하게 됐는데 연기를 한 번도 잘한다는 얘기를 못 들었는데 너 되게 잘한다라고 그때 얘기 들으면서부터 칭찬 받으면서부터 그때부터 너무 신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더니 이렇게 막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이게 그 어느 분을 만나냐라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하지. 저도 그 서울예전 들어갔던 것 중에 정말로 큰 혜택을 본 거가 제가 만난 분이 송혜숙 교수. 송혜숙 교수님. 저는 그게 그 전까지는 이렇게 움직여 이렇게 그렇게 거기 5발짝 가서 하라고 야 이렇게 하잖아요. 그랬는데 그런 기죽고 주눅 들고 이랬었는데 서울예전 갔는데 실습 시간에 저 선생님 여기서 어떻게 그다음 대사할 때 어디로 가면 되죠? 근데 혜진이는 그 대사를 하면서 어디로 가고 싶어? 처음 그런 얘기를 들어봤어요. 제가요? 이 대사 하면은 이 사람한테 하는 거니까 뭐 가까이 가서 얘기하고 그게 브라킹이야. 너무. 나는 그게 너무 신선하고 충격적이었어요. 그렇지. 그리고 또 실습을 하는데 로미오와 줄리엣을 하는 거예요. 뭐 줄리엣 뭐 어쩌고 이런 걸 이제 자 다음은 혜진이가 로미오하고 너 네가 줄리엣 해봐. 선생님 저는 못하겠다고 그러더니 왜 못하는 거야? 그래서 아니 로미오는 저는 아닌 것 같다고 그랬더니 아니 왜 안 되는 거야? 너는 사랑에 대한 마음이 없는 사람이야? 너무 멋있다. 그렇지. 누구한테는 다 있는 건데. 그래 그거를 느낀 대로 하면 되는 거야. 그 왜 로미오는 뭐 별다른 사람이야? 이 얘기가 그래서 이제 다른 역을 이제 맡을 때에도 그래 나한테도 그런 게 있겠지? 무슨 역을 하더라도 그럼 해볼까? 이런 게 좀 사실 그 선생님 때문에 그런 게 많이 생긴 것 같아요. 내 은사님이기도 한데 아무튼 나도 코미디 할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 뭐 굉장히 큰 힘을 주셨던. 혜준 형님도 연극과를 나오셨죠? 네, 한예종 그러니까 연기과를 그때 그 동건이가 한예종 일기일 걸 아마. 네네네. 장동건이. 네네. 제가 이기. 네. 누구한테 들었는데 그때 별명이 이기 장동건. 아니 지금도 그런 게 있긴 그 당시에는 뭐 누구 한 명도 이기 장동건이라는 얘기를 한 적은 없고 매체 나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누군가가 이제 그러면 이기에 누가 뭐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네. 근데 뭐 외모는 이제 좀 본인도 약간 아시지 않았어요? 알지. 내가 모르니까 되게 어렸을 때부터 안 별명이 돼. 장동건이고. 그리고 나도 내가 어떤지 정말 어렸을 때부터 알았어. 어떤 상태인지 정말 어렸을 때부터 알았어. 저도. 허구한 날 마음고생하고. 그래. 근데 그런 게 약간 연기할 때는 싫고 그럴 때도 있잖아. 이제 좀 그게 마이너스가 될 때. 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잘생기고 뭐 이렇게 해야 그런 척이 아니지만 별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던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그 극단 같은 걸 조그만 거 만들어 가지고 이상한 실험극 같은 거 해보려고 그러고 그렇게 많이 시간을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20대에. 그러니까 이게 좀 대중한테 좀 알려지게 된 계기는 뭐지?
영화로는 화차라는. 화차에서 사채업자로 나오셨죠. 네. 그 역할이 너무 좋았어요. 야, 나한테 이런 역할을. 나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나는 전혀 모를 뭔지 알겠어. 나는 전혀 모를 뭔지 알겠다. 너무 좋아서 이제 무대 인사에 오라고 불러준 거예요. 거의 뭐. 야, 그거 어떤 느낌일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이름이 있는데 나는 이제 예, 사채업자입니다 하고 인사. 그때가 이제 딱 이쪽 일로는 스타트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때 좀 기억 남는 게 김민희 씨 뺨을 네네네. 진짜 때리시더라고요. 늘 듣잖아요. 이렇게 때리는 장면에서는 제대로 해줘야 된다. 스트레스야 근데 진짜. 그래서 절대 엔진 내면 안 되고 정말 세게. 그러니까 한 번에 딱 했나 봐요. 나중에 이제 뒤풀이 하는 자리에서 조용히 오셔가지고 그때 입안에서 피가 터졌어요. 그래서 감정에 막 취해가지고 이렇게 한 것도 아닌데 어쨌든 한 번에 해야 된다는 그거에 대한. 그래서 진짜 때리는 게 너무 힘들어. 그 맞으면 컷 하면 예 저기 가서 그렇지 그렁그렁. 차라리 그게 나아요. 근데 때리는 건 너무 잘한 것 같더라고요. 진짜 또. 그런 어설프게 해갖고 자꾸 이렇게 하면은 몇 번 하는 것보다는 몇 번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그것보다. 그리고 또 맞는 사람도 다시 하면 미리 이렇게 좀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맞아. 이게 자연스럽게. 근데 그렇게 하시고 일을 계속 들어오시다가 네. 저는 그냥 팬의 네. 입장에서 봤어요. 네. 독전에서 저는 어떻게 저런 분이 계시지?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류준열 귀를 너무 자유롭게 핥았죠. 그때 뭐 게이 지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난리가 났다는데? 그때 진짜 귀를 핥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그래서 야 귀는 깨끗이 씻었냐 진짜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걸 한 촬영 전에 한 30분을 얘기했던 거 같아요. 그때 그건 진짜인가? 그거 끝나고 나서 유준열이 중이염 걸릴 뻔해가지고 이렇게 계속 뭐 뜨거운 조약돌 같은 거 대고 이렇게. 근데 너무 유치하게 어렸을 때 누가 더 힘들까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그 연기를 할 때 유준열이 힘들까 박해준이 힘들까 선택할 수 있는. 뭘 할 거예요? 나는 박해준을 할래. 핥는 게 아니 준열 입장을 생각한다면 아유 미안하다 준열아. 어떤 입장이 되고 싶어요? 그러면 이씨. 나 네가 하는 거를 생각해. 깜짝이야. 하는 쪽. 맞아. 하는 쪽이 진짜 그렇지.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하는 쪽이 이거를 훨씬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아유. 아니 근데 장담하건대 지금까지 두 사람이 먹었던 대게 중에서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먹게 될 대게 중에서 제일 맛있는 거. 완전 물론 키로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다르죠. 이 정도는 얼마예요? 입찰가만 해도 한 15만 원. 입찰가만. 필요해요. 그러니까 아이고 요거는 좀 싸가야 되겠다. 너무 맛있어. 야 이거 아 이거 좀 싸가지? 싸가지는 어떤 방금 말씀하신 것. 네. 그런 거 좋아해. 너무 좋죠. 삼시세끼에서 그거 찍을 때는 좀 힐링되고 너무 재밌고 보람되고 촬영할 때? 삼시세끼? 네. 진짜 재밌죠. 어떨 땐 열도 받고. 근데 원래는 그 전에는 예능을 많이 안 하시지 않았어요? 형님이? 사실 삼시세끼도 되게 우연히 하게 된 거예요. 그거는 이제 예능이다라는 생각보단 네. 그러니까 하나의 저의 또 다른 작품 같은 느낌이 있어요. 차승원, 유해진의 휴먼 다큐멘터리가 그 연기 거의 없이 진짜로 리얼이시잖아요.
만제도 때 진짜 많은 얘기를 했어요. 사실 그 뭐 11시 뭐 이쯤 끝나잖아요. 그 밤에 끝나면 이제 뭐 소주 한잔 하면서 네. 그럼 그때는 막 뭐 이렇게 방에 다 달아놓으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새벽 내내 그래서 그때는 어땠어? 진짜 기속말로? 이렇게 너무 귀엽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진짜 진짜 이렇게 해갖고 근데 그게 너무 좋았어. 그날 딱 얘기했던 게 서로 어디 가서 얘기 못할 것들. 그런 시간을 그 만제도 때는 갈등도 되게 많았는데 또 생활하다 보니까 그런 또 정도 쌓이고 그렇지. 그래서 이런 얘기 했던 게 참 이게 하길 잘했다. 그래서 그때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그 차승원 그 선배님 어디 예능에 나와서 정말 다르다고. 그러니까 운동으로 얘기하면 그 차승원 씨는 피트니스고 나는 그 야외에서 뛰는 걸 좋아하고 이런 차이가 있어. 쉽게 표현을 하면. 쉽게 표현하면. 네. 어느 날, 그러니까 나는 왜 이렇게 겉돌고 저 사람들의 행동이 다 이렇게 가식적으로만 느껴지지? 왜 이렇게 나한테 언제 봤다고 저렇게 뭐 선배님 이렇게 왜 저러지? 난 그런 게 너무 싫다고. 그래서 난 좀 잘 적응을 못 하겠다고 한 6년 됐을 때인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때 이제 차승원 씨하고 같은 회사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차승원 씨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근데 왜 그걸 가식이라고 생각해? 그 사람은 진심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그렇게 겉돌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그때부터 좀 약간 조금 좀 긍정적으로 보려고 했고 그리고 이제 이제 흰자위도 좀 많이 굴리고 그래야 되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되더라고. 근데 승원 씨가 그런 촌철살인적인 그런 게 있어. 멘트를 가끔 하다 보면 맞아. 나도 이렇게 영상으로도 보다가 와. 그 회사에서 그 전부터 알았으니까 시장과 군수인가? 이장과 이장과 군수. 시장과 군수는 왜 도시사와 이장이라고? 이장과 군수. 참 이쯤 돼서 동엽 선배한테 이제 고마운 것 중에 하나가 그때 막 그 일간 스포츠였었던 것 같은데 그때 릴레이 인터뷰가 있었어요. 그때 나 막 이렇게 좀 조금 요만큼 막 시작할 때였었는데 그때 이제 동엽 선배는 뭐 되게 스타고 그랬었는데 그때 릴레이 인터뷰를 나를 지정을 했어요. 그래갖고 그렇게 저 스타가 나를 아니야. 그래 참 그게 되게 고마웠어요. 그래갖고 제가 늘 그 마음속으로는 그 동엽 선배에 대한 아니야. 아니 내가 그럴 텐데 왜 아니라고? 나는 어쩌라고? 아무튼 그런 거 있지 않아? 뭐 연기를 저렇게까지 할 수가 있나 뭐 그런 느낌. 같이 연기 보면 뭐 그리고 또 작품 보면 알잖아. 네네. 근데 선배 같은 경우는 진짜 막 만들지 마. 푸시하면서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이제까지의 이 검사들과는 조금 다르게 표현하는 부분들이 있죠. 항상 그 부분들이 그게 사실 그게 진짜인데 그렇게 크게 하나 이렇게 나한테 오는 게 있으면 그거 믿고 가자. 그리고 그게 계속 고민하고 있다가 그 순간 그런 것들이 딱 들리는 순간 맞아. 풀리는 순간에 너무 좋은데 그래서 좀 달라요. 고생했어. 네, 그 혜진 선배님 같은 경우는 인상만 보고 막 누가 오해를 한다거나 뭐 그런 적은 없었어요. 좀 무섭게 본다거나. 그것보단 그 되게 아픈 추억인데 아니 주유소 습격 사건 때 네네네. 그때 얼마나 좋았겠어 또 화면에 나오니까 주유소 습격 사건. 그래갖고 서울극장을 딱 갔어요. 딱 가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내가 나올 때를 알잖아. 그래서 사람들 반응이 좀 궁금했거든. 두근두근 하잖아. 나 나올 때 되니까. 근데 내가 탁 나왔는데 뒤에서 보던 사람이 그러는 거야.
저 새끼 깐. 식은땀이 삐실삐실 나더라고. 저 새끼가 지읒 같네. 아 근데 그때 당시에 내가 또 더 말랐고 근데 지금이나 뭐 큰 차이는 없지만 조금 더 날카롭고 쪽 찢어졌고 막 이랬었어. 지금 너무 친근하고 맞아요, 익숙하니까 맞아요. 뭐 그렇지만 그 맞아요. 당시는 사실은 그리고 또 나를 세우면서 살았을 때 사실 진짜요? 그냥 막 도끼만 있을 때니까. 그럴 때는 아니 그냥 그 얘기할 때 그냥 확 고개를 돌려서 딱 얼굴을 아 뒤에서 혜준이는 네. 내가 이거 배우들한테 되게 많이 물어보는 건데 결혼할 당시에 뭐가 직업이 있었던 거야 아니면 뭐 연극을 하고 있었던 거야 아니면 뭐 연극을 조금씩 하고 있는. 그러니까 한예종 후배 네네네네. 결혼을 딱 하고 나서부터 한 8개월 넘게 이렇게 일이 없어. 일이 없었대. 와이프는 이제 공연하러 가고. 아 근데 어느 정도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뭐 그런 거를 어른들은 부모 입장에 당연히 내 딸인데 생각을 모르겠어요. 그때는 자신감도 아니고 자신감이 어머니 지금 그렇지만 매우 괜찮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네. 그 와이프랑 네. 이렇게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사귀게 됐던 뭐 그런 얘기 좀 해주면 어떻게 난 너무 궁금한 거 그러니까 학교 선후배인데 왜냐면 혜준 씨는 한 번도 사귀은 적이 없거든. 하여튼 너무 잘 알아. 다 약간 멋있게 보이려고 본인이 루머 만들어내는 스타일이거든. 맞아. 네. 약간 아니 병적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궁금해. 와이프랑요? 극단 때? 와이프랑은 극단 때 아니면 학교 때부터. 학교 때부터 CC야? CC로 해서 7년을 연애를 했는데. 와 대박이다. 와이프가 먼저 저를 좋아한다는 거를 누구한테 들었어요. 들었고. 학교에서 들었는데 그러고 보니까 너무 괜찮은 거예요. 아니 그 전에는 생각을 안 했었는데. 아니 생각을 안 하지는 않는데 참 좋은 친구다라고 생각했다가 근데 뭐 이렇게 나한테 호감이 있다는 거 알면 확 또 이렇게 관심 있게 그래서 보는데 그때부터 막 좋아지는데 이제 아니 그 전에 또 이제 방송에서 할 수 있는 얘기만 해줘. 그 전에 이제 또 너 행복했던 얘기만. 아니 어쨌든 그래서 그 서로 얘기를 안 하고 막 한참을 한 몇 개월을 한참을 이렇게 있다가 제 생일날인가 뭐 이렇게 와이프가 술을 좀 먹고 전화가 와서 만날까 뭐 이렇게 잠깐 볼까 저는 이제 근데 CC를 하고 이런 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그렇지. 이제 나도 마음 정리하고 이 친구도 이제 마음 정리하라고 이제 이렇게 만나야겠다. 그래서 감자탕 집에서 소주를 막 주거니 받거니 막 엄청 먹다가 그러니까 정리를 하려고 정리하려고 진짜 정리하려고 만난 거지. 진짜 내가 볼 때는 이성적으로 그런 생각을 할 때 여기서는 막 진짜 근데 얘기하면 할수록 너무 좋은 거예요. 거봐. 그래서 막 한 서너 시간을 진짜 소주 마시면서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막 해가 날밤 샜죠. 그렇지. 날밤 새고 막 아침 돼서 백세주 먹었지. 와이프는 수업을 들어가야 되고 나는 수업을 없었고 그 수업을 들어가는 와중에 막 이러면 끝에 그래 사귀자 하고 왜냐면 둘이 너무 이렇게 끙끙 앓고 있었던 게 그때 막 터진 거야. 그럼. 당연히 그때 그 에너지가 있는데. 아유 그럼. 그 시간까지 대화가 통한다는 것 자체도 코드가 맞는 건데. 혜준이가 이제 좀 한두 잔 들어가니까 조금 이제 근데 아까 뭐 얘기가 나와서 진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형님은 지금 결혼 생각은 혹시 에휴 뭐. 내 술 먹었다고 얘기할 거 아니야. 혹시나 여쭤보는 거예요.
아이고. 아이고. 자, 요맘때쯤 난 흰자위로 계속 보니까 영화 홍보팀이 계속 서 있거든. 그러면은 아직도 자, 뭐가 있어? 야당. 야당. 네. 야당. 브로커 역할을 그걸 야당이라고 하는구나. 홍명철. 지금까지 되게 기억에 남는 게스트는 누구예요? 저 오늘 에이. 진짜예요. 저 공공의 적 용만이 때부터 그거 따라하면 친구들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일단 무조건 성대모사의 시작이 가만히 있어 보자예요. 가만히 있어 보자. 네, 이렇게. 그 저기가 유재석 씨가 뭐 하면은 유퀴즈 때 네. 가면은 어디 보자. 늘 시작이 그걸로. 맞아. 늘 그거 시작을 그걸로 하더라고요. 아, 이것도 얼마나 행복해. 뭐 무슨 캐릭터만 딱 하면은 그냥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따라하고. 아 여기 그 성주리 형님도 나오셨어. 아 그러니까요. 같이 연극을 하셨으세요? 응, 그럼요. 그 나한테 이제 선배고. 극단이 목화. 같이, 응, 같은. 목화. 지금도 이제 기억나는 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진짜 없을 거 아니에요. 진짜 막 찢어지고 가난했었지. 근데 그때만큼 이렇게 좀 자신 있을 때도 없었던 것 같아, 사실. 어떻게 보면. 진짜요? 딱 그 내가 연기를 잘한다라는 그 아니, 잘한다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딱 어느 날 너무 집중해갖고 우리가 참 잘하고 나도 좋았다라고 했을 때 막 관객들이 막 좋아서 박수 치고 그거 미치는 거지. 미치는 그리고 거지. 이제 분장 딱 지우고서 탕당하는데 누가 보러 왔다 그래. 그러셨구나. 그것마저도 없었으면은 못 버텼을 거야. 그러니까 사실 여기를 보게 되는 어디서 자꾸 난 참 고맙기도 하고. 네, 고맙습니다. 바람을 넣어주셔서. 아, 웃겨. 근데 그때가 연극하는 사람들이 정말 너무너무 출연료도 제대로 참 진짜. 정말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그 무대에서 하는 게 좋아가지고 그렇게 몇 년을 좀 고생했었어요? 전 또 일찍 시작을 했으니까 일찍 시작했으니까 그 시간이 그래도 뭐 좀 길었죠. 그래도 한 7, 8년, 뭐 10년? 아니요, 더 되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 금방 어떻게 잘 되는 것 같지만 참. 그러니까요. 혜준이는 네. 그래도 몇 년 정도 좀 약간 저한 뭐한 5, 6년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있으면서. 거기서 예. 저도 몇 년 있었는데 저는 그 생활이 안 되니까 저는 일단 막 표 파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학로에 되게 많죠. 그거부터 시작해서 막 이것저것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긴 했거든요. 근데 배우분들이 아르바이트 하는 거는 제가 본 적은 없는 거예요. 아니 근데 참 그게 아르바이트 하기가 너무 곤란했던 게 네. 아르바이트를 해야지 생활이 되는데 그 묵화 있을 때는 우리가 다 직접 만드니까 무대도 만들고 의상도 만들고 막 이러니까 그러고서 새벽 4시에 이제 끝나면은 집에 와서 푹 자고 7시까지 와. 아침에. 그러니까 이게 아르바이트 자리를 못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난 그때 당시에 아까 그 백세주의 한 데가 거기 저기 경희대 쪽인데 내가 거기서 이제 자취할 때였었는데 거기 가스 충전소가 있어요. 택시 가스 충전소가. 네. 맨날 거기 가면서 저 아르바이트 좀 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근데 일정하지가 않으니까. 그렇지. 일정하지가 않으니까 그 시간을 못 맞추니까. 그것도 되게 부러웠었어. 경희대 쪽에서 거기 같이 했어요? 예 친구네 집에서 빌붙어 있다가 처음으로 이제 그 옆으로 가갖고 이제 처음 서울에서 내 집이라고 한 그 자취방을 물론 넓지 않았겠지만 그 처음에 좋았어요. 100에 10. 보증금 100에 월세 10. 대박이다. 네, 그랬죠. 혜준이는 네. 전반적으로 구김살이 없는 거 보니까 집이 잘 살았네. 키도 크신 거 보니까. 네. 아니 저 집에서도 많이 이렇게
도와주기도 했고 많이 소름도 많이 벌리기도 했고. 손 엄청 벌려고. 손은 뭐 쫙쫙 벌렸는데. 아니 그 뭐 이렇게 공연하면 그 차이면 이제 선배님끼리 다 공연에 대한 거는 다 n분의 1로 해가지고 그 막 회당 한 11만 원, 12만 원 많이 받았네. 아니 그러니까 좀 네, 그 당시에 선후배라고 그런 거 없이 그냥 n분의 1을 야. 해주셔서 선배님들이. 이상화 아재가 그랬던 네네네. 거지. 그래서 이렇게 착 해서 그냥 딱 제작비나 뭐 이런 거 빼고 그다음에 n분의 1로 전체 다 무조건 많이 출연하는. 그래서 뭐 늙은 도둑하고 할 때는 야 이거 연극해서 먹고 살기가 너무 할 수 있구나 할 정도로. 늙은 도둑은 또 원체 히트를 했어. 그렇지. 그리고 막 지방 공연 한번 갔다 오면 막 그냥 또 그래서 와 그냥 너무 신나게 했던 것 같아요. 요번에 청년극단 40주년 때 또 얘기 들어보니까 회당 5천씩 받아. 루머고 3억 정도. 3억. 뭐 이거저거 빼면 한 2억 남네. 그거 지금 아까 대게를 싸가시던데 주문에. 이게 태생이라는 게 있거든. 나는 굉장히 좋아하는 말이야. 왜냐면은 어렸을 때 이 고생한 게 그 좀 어려웠던 게 몸에 다 박혀 있어가지고 잘 안 바뀌는 거야. 그래서 그거 안 바뀌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그 어렸을 때 결핍이 지금의 나를 만든다고 나는 철저히 그렇게 믿는 편이기 때문에 맞아. 그게 너무 소중하고. 맞아. 그러니까 사실 좀 미래가 만약에 보장된다라면은 그렇다라면은 고생이 나쁘진 않다라. 그렇지. 보장된다면. 그렇지. 뭐 알 수 없는 거니까. 근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네. 어려웠을 때를 또 아니까 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아 오늘 근데 여기 또 나온다고 소리 씨한테 소희 선배님 꼭 전화를. 그럼 한번 전화해봐요. 진짜요? 진짜. 네 선배님. 이걸 켜야지. 이거 스피커폰. 네 선배님. 지금 저 촬영 중인데요. 녹화 중인데 전화 주셔야. 저도 너무 궁금해가지고. 여기 유해진 선배님이 계세요. 선배님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이에요. 아유 그러게 저번에 와서 되게 즐겁게 있다 갔다고. 예? 그래요? 예. 신동엽 선배님 계세요? 다 듣고 있어요. 오늘 한 잔 했어요? 안 했어요, 집이에요. 알았어. 잠깐만 바꿔줄게요. 아 이소라 씨. 선배님 제가 그때 왜 그 헤드락을 했을까요? 아 마지막 2차 갔을 때 선배님 2차 아세요? 알죠. 그 2차 가서 사실은 1차보다 분량이 더 재밌게 나왔는데 제작진이 다 보더니 헤드락 빼고 쓸 게 없대요. 선배님 선배님은 제 인생에서 예. 너무 중요한 인물이 되셨어요. 그래요 진짜로? 술 안 먹는 문소리를 이제 탄생시키셨어요. 왜 그 이후로 안 마셔요? 제가 그 다음날 진짜 큰 깨달음을 얻고 왜요? 술 쳐다도 안 보고 있어요. 지금까지? 안 먹을 것 같아. 아니 그래도 지금은 좀 구하기 어려운데 조금씩 이렇게 백세주 한 잔씩 하는 거는 괜찮다고 아까 혜진 씨가 얘기해줬거든요. 그러니까 네. 어쨌든 선배님 되게 감사드려요. 저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고. 안 돼. 나 가끔씩 소리 씨랑 또 술 마실 생각하면서 그랬는데. 하나님 형 정말 좋은 프로그램. 네, 정말 앞으로 남은 인생은 제정신으로 살겠습니다. 네. 안 돼. 고마워. 정말 동엽 진짜. 소리 씨 너무 고맙고 너무 행복한 추억이었고요.
예, 분명히 소리 씨 그 마음이 달라질 거라고 믿고 예, 아니에요. 예, 좀 꾸준히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혜진님 많이 먹이세요. 예, 혜준이 지금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네. 혜진 선배님 다음에 저기 장난감이랑 같이 한번 봐요. 그래요. 호철이도 인사하고. 아, 예, 선배님. 출시. 네네네. 미안. 아닙니다. 그때 저한테 헤드락 이렇게 한 다음에 호철이 뺨 때리는 거 기억나요? 내가 그 정도 쓰레기는 아니죠. 예. 너무 귀엽다고, 너무 예, 귀엽다고. 너무 귀엽다고. 오철 씨 어쨌든 제가 좀 까불어가지고. 예, 감사합니다, 선배님. 다음에 만나면 잘해드릴게요. 아우, 그날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너무 잘해줬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호철 씨 고맙고 나중에 꼭 제가 보답할 수 있는 그 시간 갖게 되면 좋겠어요. 네, 즐거운 시간 되세요. 네. 들어가세요. 네. 여기서 그 헤드락을 했던. 이 위치였던 것 같아요. 우리 그때 진짜 너무 재밌게 술 마시고 너무 웃겼는데요. 어휴, 화요가 저렇게 긍정돼서. 저는 이제 잘 모르잖아요, 동엽 선배를. 근데 보면은 내 느낌에 적을 두지 않는 거야. 그죠? 살다 보면, 그리고 또 나이 먹다 보면, 자기 생각이 또 강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를 이렇게 내 시선에 맞춰서 보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 시선에 벗어나는 친구는 좀 싫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아니. 있을 수 있는데 내가 내 나름대로 깨달은 거는 내가 상대를 좋아하는 거는 한껏 표현하고 조금 싫어할 수도 있는데 그 싫어하는 건 영원히 저 사람이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자라는 그 주예요? 네. 그게 참 쉽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그 인성일 수도 있는데. 아이 근데 기준이 다른 거지. 저 사람 입장에서 지금 나를 어마어마하게 배려하면서 나와 관계를 맺을 수도 있는데 사실 저 사람이 훨씬 더 많이 양보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냥 그렇지 이거 다 다른 거야. 정답이 없으니까. 아니 근데 내가 보기엔 진짜로 그게 가깝게 지내지도 않았는데 그게 너무 그 보이는. 나는 아무튼 행복 지수가 되게 높아요. 되게 높아요. 그리고 되게 부탄도 아닌데. 전 세계에서 전 세계 1등이 부탄이야. 아, 행복지수요? 거기는 가스가 공급이 되니까. 옛날에 부탄 일이 전에 또 조그만 남데 프로판이라는 데가 있었거든. 원래 프로판이 일이었는데 부탄 이거 사진. 아직 이거 재밌는데 이거? 형님도 여기저기 진짜 많이 넘나드셨죠? 잠을 막 넘나들고. 아니 제가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역할로 따지면 진짜 안 해보신 게 없잖아요. 근데 이번엔 이런 역할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그런 건 난 없는 것 같아. 너무 그런 건 없고 그냥 작품이 좋으면 하고 싶은 그런 게 있지. 뭐. 근데 나는 내가 네. 죽기 전에 보고 싶은 씬은 있지. 진짜 형님한테 어마어마한 배드 씬. 이상한 얘기 했잖아. 왜 이상한 얘기야? 침대도 크고. 엄청난 배드. 그럼 배드씬이 배드씬이지. 벽에서 키스하면 월씬이고 그런 거 아니야? 침대에서 있으면 아니 근데 뭐 있어요 근데 진짜로? 해보고 싶은 주로 다 앉아서만 하는 거잖아. 뭐 서서 하는 거 아니야? 동물농장 잠깐이지만 서서 오프닝 하고요. 귀여워 귀여워. 그러니까 난 늘 동엽 선배랑 한 잔을 하고 싶었었어요. 그 예전에 내가 연락했을 때가 언제냐면은 우리 시상식 끝나고 그게 내가 백상예술대상을 MC를 좀 오래 보고 그때 끝나고 뭐 이렇게 했는데 나는 이제 뭐 이렇게 해서 어디로 같이 먹기로 끝나고 약속을 했는데
동엽 씨, 우리 이렇게 해서 지금 이쪽에서 하고 그랬는데 안 되는 거야. 나는 지금 선약이 있으니까. 그래서 막 그래서 너무 속상했던 기억이 있는데 나는 너무 기억을 하지. 맞아. 평화의 전당. 맞아, 평화의 전당. 그렇죠. 근데 내가 이제 처음으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동엽 선배한테 프로포즈를 했던 거거든. 그러니까 그게 왜냐면 만날 기회도 없고 사실은 서로 바닥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오늘 생뚱맞게 내가 연락해갖고 네? 그죠? 뒤에 보는 거요? 와, 대박. 아니 근데 와, 이거를 기억해? 아니 근데 이 바탕은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일간 스포츠 그때 그때부터 나는 고마움. 아니야. 아니. 아까도 얘기했잖아. 내가 내 마음 왜 아니라고 하지? 내가 나의 진실성을 왜 이렇게 무시하는 거야? 예전 선배 중에 정말 좋아하는 세 손가락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이, 땡큐. 감사합니다. 멋있다. 이런 옛날 얘기 들으면 너무 멋있네. 나는 요거 막장하고 나중에 일어나야 돼. 안 돼. 너무 좋아, 너무 멋있어요. 잠깐만, 봐봐요. 1시니까 내일 뭐 있죠? 9시부터 촬영. 맞아. 몇 시쯤 된다고? 1시니까. 아니, 나도 사실은 이럴 때 처음 그런데 좀만 더 넣어. 진짜 지금 개인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형님 지금 진짜 아까 말씀드렸지만 10 중에서 지금 8? 몇 시까지? 나는 프로그램이 제일 중요한 사람이니까. 진짜로. 그죠. 진짜 딱 지금 1시? 나 무조건 3시에 일어나야 돼. 5시에 백수주 먹고 가야 돼. 진짜 실망이. 형님 오늘 이제 집에 갈 때 누가 화요 17도 하면 팍 이렇게 써있어요. 백세주. 17도야. 아니야. 봄이 오잖아. 라디오 틀어놨는데 내일 기온 얘기할 때 최고 기온 17도. 내일은 17도. 또 이걸 되게 좋아하시네. 저는 1시 반에 일어나. 네네네네. 반에 일어나야 돼, 진짜로. 왜요? 아니 내일. 진짜 게스트는 이건 진짜 아닌데. 나 깜짝 놀랐어. 진짜 새끼는. 아니 안 돼요. 그러면은 딱 45분. 오케이, 원샷. 술 진짜 잘 드시는 거라. 아니 형님 어른 아니 난게 아니야. 난 이렇게 하면은 아이고 하면서 이렇게 번호 쳤는데 깜빡했다. 자 이거. 야, 당해. 야당 좀 한번 해줘. 씨. 야! 도착했어. 안녕하십니까. 야, 이게 아이고 기준아. 주점 댄스는 어디서? 나이트 클럽. 1, 2, 3, 4. 이런 걸 좋아해. 좋습니다. 너랑 텐션이 좀 안 맞을 텐데 어때?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책 잡힌 거 있냐? 거기에 뭐 이지아 님도 나오시고 그렇지. 유진 님도 나오시고 셋 다 키스를. 계약 조건 같은 게 아니야. 시골은 아이고를 난 처음 본 거야. 아이고 할 때 아이고 야 저 움직여 저쪽 할 때 아이고 음이 올라갈 때가 있어. 아이고 그걸 왜 그래? 아이고 잘한다. 정해봐. 내가 네 관 맺게. 야 미친 거 아니야? 그래서
차랄랄라 짤랄랄라 동엽식과라 호철이 아직도 몰라 짠스들 쫓대고 알람 한잔 짠해 짠짠짠해 더 진하게 짠해 호철이 아직도 몰라 짠스들 쫓대고 알람 호철이 아직도 몰라 짠스들 쫓대고 알람 한잔 짠해 짠짠짠짠해 더